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서로 공유한 기사입니다. 2대1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돈을 안 쓰고 저축해준 돈이 5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조 원이 넘어서서 이게 백신을 맞고 모두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보복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019년 전 세계 가구의 소비 패턴을 비교해 봤더니 글로벌 팬데믹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추가로 저축해둔 돈이 우리 한화로 6천조 원이 넘는다. 이것이 전 세계 GDP의 무려 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에도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도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사를 잘 살펴보면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의 초과 저축 중에 약 3분의 1은 부유층의 40%에 해당한다. 이 부유층들이 정말 소비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보유를 할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 규모를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중에서 국내 내수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숫자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에 내수 부진이 완화되면서 국내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1% 늘었습니다. 백화점 소비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무려 65% 넘어섰고 신세계, 롯데백화점도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국내에서도 소비가 늘고 고용도 늘고 점차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온기가 국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도 한국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는 정부 관련 소식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작년과 올해 반도체 업황의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바로 공급 부족, 쇼티지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는 투자를 좀 확대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산 공장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이틀간 추가 휴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 그러면 이에 대한 수혜는 반도체 부품주들이 받겠죠.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싶지만 물량은 딸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주가의 흐름 오늘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볼까요? 반도체 업황 가운데에서도 이 PCB 업황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역시 PCB 대란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다. 역시 관련 부품주들에는 수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PCB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물량은 부족해지니까 전례 없는 반도체용 PCB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PCB를 만드는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부품 가격이요, 기존보다 무려 최고 40%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주식들 오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특히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신재생 관련 소식은 제가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 시장의 주요 테마가 될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짧게 보고 갈게요.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25%로 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는 것인데 그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상한선을 올렸으니까 각 공장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양을 더 늘려야 되겠죠. 오는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미리 관련 기업이 주식시장에 뭐가 상장이 돼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중국이 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진정이 됐다라는 평가인데 그래서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모토쇼가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중국 모토쇼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중국 국내 자동차 마케팅용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이와 같은 모토쇼가 열리지 않다 보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기차 회사가 어떤 전기차를 선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전 고점 부근에서 번번이 부딪히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는데요. 종목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전반적으로 중소형 반도체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수급 대란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그리고 검사 및 생산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반도체 수급 대란의 시작은 자동차 분야였는데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수익성 높은 그래픽카드나 CPU용 반도체 생산을 더 늘리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사양의 수익성 낮은 비메모리 반도체들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IT 업체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가수요까지 붙는 상황으로 발전한 상태로 예전에 개당 1달러에 거래되었던 특정 반도체 가격이 32달러로 폭등하는 등 수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품귀 현상이 글로벌 전 산업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앞다투어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장비 투자에 최대 31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도 10조 원을 설비 투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반도체 분야 설비에 전년 대비 20% 증액한 35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반도체 장비 및 부품주들의 낙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반도체 대란을 인지하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당정이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고 미국 역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특별회의를 주재한 바 있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상무부에 투자 증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내 1위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는 평택 신규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6월에 조기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여기에 반도체 외주 생산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조기 가동함으로써 반도체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과정에서 관련 중소형 종목들의 수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외주 생산 확대는 국내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이익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종합 반도체 회사로부터 수주 계약을 따낸 회사들도 지금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SK 하이닉스가 도입할 4세대 D램 생산용 원자층 증착 ALD 장비를 다량 단독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검산 설비 업체인 DIT가 SK 하이닉스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으로 어제까지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의 선전이 기대되는데 이미 좋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1분기 전년 대비 67%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SK 하이닉스처럼 종합 반도체 업체들의 꾸준한 실적 증가세가 작년부터 지속 중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할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 만발 속에 아우들은 잘 가는데 왜 제일 큰 형인 삼성전자는 이렇게 안 갈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잘 못 가는 이유는 네.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2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2분기 실적 전망이 마이너스 7% 정도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적장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 자세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주 삼성전자가 정말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사님 그러면 보고 계시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 탑픽은 뭘 꼽으십니까? 사실 탑픽은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왜냐하면 더 오를 네, 거라고 보시는 주성의-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뭐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도 하지만 태양광 업체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태양광 쪽에서 좀 수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반도체 장비로서의 뭐 실적이나 이런 것은 다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태양광 부분에서 어떤 실적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지만 태양광 관련 호재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또 다른 수준으로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